안녕하세요. 대한사랑 초대석 시간입니다. 우리 역사, 특히 강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키워드들이 몇 개 있습니다. 고구려의 평양이라든지 고려시대의 서경, 그리고 오늘 살펴볼 내용인데 고려 말과 조선 초의 위화도라는 이 지명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역사의 강역사의 틀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그런 지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사랑 초대석 5번째 시간으로 최근에 위화도에 관련된 책을 쓰신 인하대학교 허우범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근에 아주 따끈따끈한 신간 서적을 내셨습니다. 역사 관련 전문 서적인데 저도 뭐 소설같이 읽었어요. 사실은 재밌게. 그때 한참 중국에서 동북공정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그 얘기가 전해져 가지고 시끄러울 때였는데 언론에도 타고 그 결정적인 어떤 동북공정의 실상을 밝히는 그런 중요한 일을 또 실크로드 답사 기간에 하셨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저기 수교를 92년에 하고 나서 97년에 제가 동북 지역에 항일 유적이라든가 고구려 답사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가서 단동에 있는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위화도를 본 적이 한 번 있어요. 예. 그래서 위화도가 왜 저기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지금 현재 압록강 가운데 있는 하고 있는 위화도를 보면서 위화도에 저렇게 모래밭이 고려시대 이성계 군이 5만 명이 저기에 주둔할 수 있었을까? 뭐 그런 궁금증과 의문점을 가지고 들어와서 있으면서 그건 잠깐 잊어먹었죠. 예. 그리고 삼국지를 계속 다니다 보는데 모 방송사에서 동북공정 취재를 하고 싶다. 예. 근데 중국을 좀 많이 다녀본 사람이면 좋겠다. 예. 그래서 어떻게 수습해서 저한테까지 왔습니다. 예. 근데 저한테까지 온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중국 쪽에 대해서 좀 많이 아니까 그걸 좀 가서 잘 안내를 하고 촬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중국에 이제 아는 사람을 지인을 통해서 그 중국의 동북공정, 고구려 동북공정 현장을 찍었는데 그게 2003년 12월입니다. 그때 가서 찍은 게 2003년 12월이고 2004년 1월 1, 2, 3일 날 1, 2, 3일 날 방송을 했습니다. 뉴스로. 지금 중국에서 고구려 동북공정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그야말로 밀착 취재를 한 거죠. 그러면 국내에 처음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된 그 계기가 만들어진 거네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가서 그걸 안내를 하고 찍어서 그 당시에 중국이 이렇게 동북공정, 고구려 공정을 하고 있다는 거를 1, 2, 3일 연장으로 터뜨리면서 지금은 이제 동북아 역사재단이지만 그 당시에 이제 고구려 역사재단이 연구재단이 생기는 계기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이제 정식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셔가지고 역사학자의 길을 걸으신 계기가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이 위화도를 포함한 여말선초의 국경사를 연구를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과정을 좀 얘기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뭐 한동안 또 이제 실크로드하고 삼국지에 이제 몰입을 하다가 이제 보다 본격적으로 이제 진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시점이 된 겁니다. 역사에 대한 그런 어떤 꿈 아니면 우리 강역사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러한 어떤 소망 그런 것들이 융합이 돼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박사과정을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97년에 지금의 단동에 가서 봤던 위화도가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본 위화도가 저게 진정한 이성계가 회군한 위화도가 맞는가 하는 의문점을 이제 본격적으로 박사학위 과정을 하면서 첫 번째에 제가 풀어야 할 과제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제가 이제 국경사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집중해서 하게 되고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위화도에 대한 결과를 학계에 발표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서 좀 큰 틀에서 좀 정리를 해주세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국경사 연구로는 1호 박사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맞습니다. 조금 소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 국경사가 전반적으로 다 중요하지만 제가 이제 그 학위 논문으로 정했던 것이 여말 선초입니다. 고려 말 조선 초인데 고려 말 조선 초는 우리 한국 역사에서도
중요한 격변기지만 동북아시아 쪽에 있을 때도 굉장히 격변기였습니다. 저 원나라와 명나라가 교체되고 원명 교체기 시기였기 때문에 이 동북아시아가 완전히 격동의 그 소용돌이에 휘말릴 때인데 예. 고려의 입장에서는 뭐 공민왕 때부터 시작해서 우왕 때 다시 이러한 격동의 시기에 잃어버렸던 원나라 시대 때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겠다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왕이나 최영을 통해서 요동 정부도 하고 천령 땅을 차지하려 했다가 이성계에 의한 위화도 획으로 거의 이제 좌절이 됐지만 그러한 역사에 의해서 볼 때도 우리의 강역은 지금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압록강과 동한강 선보다는 훨씬 위쪽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보다 확고하고 논리적이고 학술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제가 역사의 학자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강역사를 관심 갖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반인들 국민들이 볼 때도 가장 이해를 잘 하고 또 논리적인 타당성에 입각해서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딘가 그거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뭐 고조선보다는 훨씬 우리 역사와 가까운 시기 조선 탄생 시기에 우리 강역 역사를 알리는 것이 보다도 효과적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 선초 시기로 제가 잡았던 것이죠. 그럼 이제 본격적인 책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제 이번에 신간 서적이 책 제목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위화도의 비밀. 우리가 알고 있는 위화도는 가짜다. 우선 그게 궁금증이 가시질 않습니다, 사실. 앞에서도 물론 잠깐 뭐 언급이 된 거는 같은데 좀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왜 이런 책을 쓰셨는지. 제가 97년에 처음으로 이제 위화도를 봤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마 그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그 현장에 가서 보신 분들 중에 조금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의아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그 압록강 안에 있는 위화도는 하중도라고 해가지고 모래가 쌓여서 돼 있는 그렇죠. 평평한 저기입니다. 땅입니다. 압록강 하류에 이제 모래가 쭉 내려오면서 쌓여가지고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그게 지금 높지도 않고 그래서 웬만큼 비가 오면은 잠길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저기 요동정보를 고려군이 요동정보를 할 때는 장마철이었습니다. 6월달. 6월달 장마철이었고 5만 명이 넘는 저 고려 군사와 2만 필이 넘는 군마와 또 수레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군량을 실는 수레가. 그렇죠. 그러한 많은 군사와 군량 물자들이 지금 있는 위화도에 과연 주둔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첫 번째고 그다음에 장마철 비가 오는데 강 가운데 하중도 모래밭에다가 진을 칠 장군이 과연 있을까? 이거는 초급 병사를 하더라도 거기다가 진을 친다는 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 동북 지역을 떴다 놨다 하는 이성계 장군이 거기다가 진을 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볼 때 위화도는 문제가 있다 하는 걸 보고 그다음에 국민적으로 너무나 위화도는 잘합니다. 우리 역사 지리에서 아까 평양 말씀하시고 서경 말씀하셨지만 평양 서경보다도 더 잘하는 게 남녀노소 아는 게 꼭 위화도거든요. 위화도 회군을 모르는 한국 사람이 없듯이 위화도를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인이면 누구나 다 알고 어디라고 얘기하는 이 위화도가 실질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이 이제 제가 연구한 결과 있고 그렇다면 이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이 위화도가 잘못된 것을 왜 누구도 다시 바로 잡아서 알려줄 생각을 안 하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제대로 좀 국민들한테 쉽고 이해가 빠르게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 해서 뭐 제목이 조금 자극적이긴 합니다만 사실 그대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위화도는 가짜고 진짜 위화도는 딴 데 있다. 그래서 그 위화도를 한번 손쉽게 아주 편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책을 한번 써보자 해서 만든 것이 지금 보이는 위화도의 비밀입니다. 제가 뭐 이런 뭐 책 선전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이제 책을 쭉 읽어보니까 이게 위화도 뭐 얘기 이제 언뜻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 이게 역사 관련 책이니까 좀 딱딱하고 어렵고 막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지 않을까 막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로 읽어보니까 이거는 소설같이
재밌게 쓰셨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예. 그러면 이제 이 위화도에 관해서 뭐 앞에서도 잠깐씩 언급이 됐지만 언제부터 이런 의문점을 가지기 시작하신 거예요? 뭐 위화도에 관한 의문점은 오래됐습니다만 학술적으로 위화도를 제대로 한번 풀어보자 하는 거는 박사 과정을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박사 과정을 시작하면서부터 그 전에는 막연히 문제가 있다 하는 문제의식만 갖고 있었는데 예. 사실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문제의식을 제기할 수 있고 그것이 논리적으로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죠. 예. 아닌 것 같다, 그런 것 같다, 여긴 것 같다, 저긴 것 같다. 그런데 이제 과정을 들어와서 박사 학위를 받을 준비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문제 제기를 떠나서 이거를 확고부동하게 학술적으로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에 맞는 위화도가 어디냐를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게 이제 학자의 임무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거는 이제 박사 과정에 들어와서고요. 박사 과정에 들어와서 그러한 것들을 찾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그러한 게 좀 대충대충씩은 통하지는 않고 예. 사서의 기록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이런 거를 철저히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1차적으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위화도의 기록은 어떻게 돼 있을까.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자료 수집을 하게 됐던 것이고 예. 그 자료 수집을 수년 동안 하면서 궁금했던 점들이 사설을 찾으면 찾을수록 위치라든가 이런 건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찾는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현장에 가서 지금 있는 위화도를 대체할 수 있는 위화도가 어딘지 찾기도 애매하고. 근데 그 결정적인 자료가 뭘까? 그럼 결과적으로 조선시대의 자료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시대의 자료에는 너무나 미진하게 나오니까 조선시대의 사료에는 위화도가 없을까? 근데 처음에 생각은 누구나 그렇죠. 뭐 저도 그랬습니다만 위화도 회군이 고려 말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면서 일어났고 위화도 회군으로 인해서 조선이 탄생되는 발생지이긴 했는데 과연 조선왕조실록에 위화도라는 내용이 나올 리가 없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위화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자료를 찾으려면 고려시대 때 사료인 고려사나 고려사 조례가 있을 거 아니냐. 물론 거기에 나옵니다. 나오지만 조금밖에 안 나오는 것이죠. 예.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한 그런 정황만 나와 있지 정말 역사지리 쪽에서 위화도 위치가 어딘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걸 알 수 있는 자료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 조금 이제 자괴감이라든가 이제 연구에 막혔던 것이 있죠. 답답함이. 예. 그러다가 이제 조선 왕조실록을 한번 찾아보자. 조선 왕조실록에는 뭐가 나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수의 자료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의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위화도가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보통 저희가 유레카 그러지 않습니까? 빙고라는 얘기도 하는데 조선왕조실록이 드디어 위화도를 궁금하게 했던 나의 의문과 갈증을 해결해 주는구나 하고 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저 책을 내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위화도 하면 너무나 익숙한 지명이다 보니까 또 중근세사에 속하는 역사고 그리고 이거는 뭐 누구도 이제까지 그렇게 이제 위화도가 비정된 이후에 어떤 반론 논문 한 편이 없다 보니까 다들 확증 편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관련돼서 무슨 뭐 사서의 기록이 있겠어?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던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사실은 맨날 뭐 1차 사료가 중요하다, 1차 사료가 중요하다 하지만 저도 간과했던 것이죠. 그럼 위화도 회군 그 자체만 기록이 돼 있고 위화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와 있겠어라는 그런 선입견이 잡혀서 조선왕조실록을 볼 생각을 조차를 못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조선시대의 위화도가 중요하지 않고 조선이 건국되는 그 시점 고려 말 조선 초만이 중요하고 거기에만 기록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는 없을 것이다 하는 그 선입견이 결과적으로 작동했던 거고
그거를 깨는 순간에 이제 위화도가 이제 제게 다가온 것이 되는데 예. 위화도 연구를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다짐한 것이 그 어떠한 연구를 하더라도 관련된 사설을 선입견 없이 다 찾아봐야 되겠다는 것이 이번에 제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깨우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위화도를 이제 다루셨는데 고려 말 조선 초에서 그 역사에서 위화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한번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왜 중요합니까? 위화도가. 위화도는 사실은 일개 우리가 지금 섬이라고 하는데 도자가 붙으니까 위화도는 섬이잖아요. 근데 뭐 섬이 아니라는 걸 찾아보겠습니다만 그냥 일개 섬으로서의 위화도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냥 뭐 보다 많은 땅덩어리 많고 뭐 제주도도 있고 강화도도 있고 많은데 예. 위화도는 60만 평밖에 안 되는 땅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항상 고려와 조선의 국경을 논할 때 압록강을 국경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압록강이 국경선인데 위화도는 어디에 있느냐? 압록강에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압록강이 국경선이고 국경선에 위화도가 있다면 이 위화도가 있는 곳이 어디냐가 곧 압록강이 되는 것이고 거기까지가 고려와 조선의 영토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시청자분들은 그럴 겁니다. 아니 지금 압록강 있고 지금 위화도 있는데 무슨 다시 위화도와 압록강이냐 예.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주장하는 이 부분 이 책에서 부정은 지금에 있는 압록강과 지금 있는 위화도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지금에 있는 위화도와 지금 있는 압록강이 다 잘못됐으니 진짜 위화도와 진짜 압록강을 찾으면 예. 그리고 그걸 비정하면 그만큼의 땅이 예. 조선의 강역이고 고려의 영토였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위화도의 위치가 어디냐가 우리 강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위화도 어떻게 배워왔는지 예. 그리고 또 현재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또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그걸 먼저 또 우리 시청자들에게 정리를 해주고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료를 예. 준비했죠? 예. 지금 우리가 지금 단동에 가면 볼 수 있는 위화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압록강의 가운데 이제 위화도가 표시돼 있죠. 좀 명이라고 써 있는 데가 지금 현재 중국의 단동 예, 정도의 위치죠. 예, 그래서 저 이제 화살표가 돼 있듯이 이성계군이 고려 요동 정벌군이 위화도에 주둔했다가 다시 거기서 회군해서 왔다라는 예. 이제 화살표가 표시돼 있는데 예. 이것이 지금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현재의 압록강과 위화도입니다. 예. 현재의 압록강과 위화도고 또 이걸 통해서 요건 지금 위화도 지역을 확대해 놓은 곳이고 예. 전체 우리 그 한반도 지도를 볼 때는 예, 의주를 표시해 놓고 의주 옆에 이제 압록강 건너가는 쪽에 위화도가 있다. 예. 그래서 저게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 익히 알고 있는 압록강과 위화도의 위치입니다. 예. 그럼 일반적으로 이제 위화도 하면 사람들이 이제 뭐 흔히 도자라는 그 글자에 집착을 해서 섬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사실 섬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 또 관념, 개념 이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깨지 않으면 이 위화도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화도를 해결하는데 예. 그 제일 첫 번째 해결해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도라는 부분이다. 섬도자. 예.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에 무슨 도고 위화도 그러면 섬을 생각하니까 바다 가운데 있는 것, 예. 강 가운데 있는 것, 예. 뭐 여의도처럼 있는 것.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면이 다 예. 물로 예. 쌓여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바다든 강이든. 예.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위화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한 도라는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개념 정리를 했기 때문에 위화도를 저렇게 압록강 가운데다가 비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 그런데 이 도라는 것들이 어떻게 동양에서 해석이 되어 있는가를 보면 예. 설문회자 한나라 때 나온 겁니다. 설문회자 보면 상서 우공편의 도의적은 뭐 풀로 만든 옷을 입었다 하는 도의 회복 이렇게 써 있는데 그 글을 공안국이 주석을 달았습니다. 예. 도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근데 도라는 것이 보면 해곡 위지도다. 그러니까 바다가 휘어져 보이는 부분들을 도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즉 쉽게 얘기하면 바닥 가운데에 있는 육지만 도가 아니라 예. 망곡 부분 이렇게 휘어져 있는 부분에 요 한 부분들도 다 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우리나라가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한반도라. 한반도라고 합니다. 예. 한반도도 섬 도자를 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황해라는 바다에 예. 울퉁불퉁한 망곡이 있는 땅이 한반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한반도라고 해서 섬도자를 쓰는데 이렇게 놓고 보면 뭐냐면 결과적으로 삼면이 물로 둘러 있고 예. 한 곳이 육지와 붙어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섬도의 의미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방 전체가 물로 쌓여 돌려 있는 곳이 도다라는 그러한 개념과 정의에서 예. 확장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곳이 육지와 붙어 있고 나머지 세 쪽이 세 명의 방향이 물과 돌려 있는 것이 섬이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때 우리가 예. 보다 더 섬에 대한 이해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굳이 설문해자의 기록뿐만 아니라 예. 명나라 때 지도에 지금 이 주해도편인데 이 명나라 때 이제 해방도입니다. 바닷가에 어떻게 진을 저기 두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지도를 그렸는데 여기도 보면 지금 위쪽이 바다입니다. 파도 걸쳐 있는 게 바다고 예. 밑에가 육지인데 예. 육지에 강줄기를 표시해 놓고 그 옆에 무수히 많은 돌을 지금 다 써놨습니다. 그러네요. 예. 예. 전부 도 돼 있죠. 예.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저거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도 개념으로 안 보고 그냥 저를 보면 이 지도가 무슨 지도인지 의미를 모릅니다. 그런데 삼면이 물로 둘려 있고 한 곳이 육지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 도라는 개념을 알고 보면 아, 여기 지금 강줄기 이렇게 구부러져서 흐르는 강줄기에 저렇게 섬이 많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하도라는 이 위치를 해결할 때에는 삼면이 물로 덮이고 한 곳은 육지와 연결되어 있는 곳이다. 즉 쉽게 얘기해서 강 쪽에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안동에 가면 하회마을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하회마을에 가면 우리 그 굴곡조 있죠. 예, 예. 그런 한 부분이 전부 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하도가 위치가 어디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도의 개념을 조금 더 새롭게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놓고서 보면 위하도가 바닷가나 강 가운데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위화도의 실제 위치를 찾아 나가는 과정 속에서 아까 이제 처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위화도 관련해서 이제 위화도 회군 관련한 기록을 많이 떠올리니까 예. 고려사 쪽에서 이제 그 기록이 있을 거다 했는데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제 고려사하고 고려사 저료에 나오는 우왕의 요동 정벌군이 회군하는 관련 기록에서 그 글자 하나에 아주 집착을 하셔가지고 요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있어요. 예. 그게 보면 이제 도 압록강 둔 위화도 해서 압록강을 건너서 위화도에 군대를 주둔시켰다. 이제 이 구절에서 이 건널 도자를 어떻게 볼 것이냐. 예. 이 말씀을 좀 가지고 설명을 좀 더 해주시죠. 제가 위하도의 위치를 새롭게 찾을 때 지금 살펴본 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예. 하고 그다음에 8글자입니다. 예. 도 압록강 둔 위하도. 예. 압록강을 건너서 위하도에 주둔한 것입니다. 예.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근데 이 건널 도자를 우리는 지금 교과서나 학계는 압록강 가운데에 위하도가 있고 한쪽에 압록강을 건너서 위하도에 들어간 것이죠. 예. 위하도에 주둔한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것을 과연 압록강을 건넌 곳으로 볼 수 있느냐. 건넌 곳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반쪽만 건넌 네. 거죠? 그러니까 전체 강이 있는데 가운데만 간 거죠. 이거는 건너간 게 아니라 들어간 겁니다. 강으로 들어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건널 도자가 아니고 들 입자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도 압록강에 건넜다 그러면 압록강 전체를 건너가야 되는 것이죠. 예. 뭐 뗏목을 타고 건너갔다고도 얘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건너가서 맞은편에 예. 맞은편 바로 건너가자마자일 수도 있고 건너가서 얼마 정도 더 떨어져 있는 곳에도 있지만 어쨌든 압록강 전체를 건너가서 군대를 주둔시켰다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학계는 지금
도압록강이 아니라 입압록강이 된 것입니다. 아. 그래서 고려 시대 때 보면 몽골에 엄청나게 우리가 침략을 받았죠. 예. 몽골군이 고려를 침략하면 고려의 대응책이 입도 출육이었습니다. 예. 몽골군이 쳐들어오면은 섬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입도. 그러면은 어느 섬으로 들어가나요? 바다로 배 타고 들어가나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조금 전에 살펴본 삼면이 물로 차져 있고 한 곳이 육지와 트여 있는 곳. 예. 글로 들어가서 한쪽만 막으면 되는 겁니다. 아. 한쪽만 막으면 되는 거죠. 예. 그랬다가 몽골병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출육, 육지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입도 출육의 개념이 섬으로 들어갔다가 육지로 나오는 개념이라면 결과적으로 압록강을 건너는 개념은 섬으로 들어가는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도압록강, 둔위화도는 반드시 압록강 전체를 건너가야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현재 뭐 앞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우리 사서에 위화도와 관련된 이 지명이 등장하는 기록이 얼마나 등장을 하나요? 고려 시대의 사서 두 종하고 조선 시대의 사서 대표적인 게 왕조실록하고 비변사 등록하고 승종일기인데 예. 여기에 전체 한 163회가 위화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 기간으로는 한 411년 정도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럼 거의 조선 전체 네, 조선 기간을 시대 통해서. 전체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러면 단지 군사를 회군시킨 위화도의 위치만 가지고 400년이 넘게 저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는 문제가 많은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저렇게 많이 표가 떴을 때 제가 놀랬던 건 뭐냐면 위화도는 여러 가지로 내용이 많겠구나 하는 걸 일단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쭉 분석을 해봤더니 예. 위화도 회군이 역시 많습니다. 회군에 관한 이야기가 많고 예. 그다음에 위화도에서 경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개간에서 경작을 해 농사를 농사를 된다. 짓는 얘기. 네, 그다음에 군사들의 양곡을 하기 위해서 둔전을 해야 된다. 예. 이런 이야기. 그다음에 경계선에 있다. 국경선 경계에 있다. 예. 위화도가 거기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월경을 한다. 예.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가니까 여기서 농사를 지면은 월경할 문제가 있으니까 농사를 짓지 말게 하자. 아니다. 그래도 땅이 좋으니까 농사를 짓게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옥신각신하는 이야기가 또 한 30번 나옵니다. 아. 그 다음에 이러한 경작이나 월경이나 국경이나 뭐 둔전 이야기를 하면서 장계를 올리다 보면 도대체 한양에서는 위화도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땅이길래 그래 궁금해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장계에다가 위화도는 어디에 있고 어떻게 생겼고 뭐 어떤 곳이 있고 그 주변은 어떻게 생겼습니다 하는 것들이 기록이 남아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25번 정도가 나옵니다. 꽤 많네요.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중시한 거는 위화도가 우리 국경에서의 국경지대 변방에 있었구나.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강 속에 있는 땅이 아니구나. 예. 왜냐하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려면 그렇죠. 지금에 있는 압록강 가운데 있는 모래밭 위화도로 가려면 옛날 배 타고 건너 다녀야 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누가 그런 땅에다 가서 농사를 짓겠습니까? 모래 땅에다가는 뭐 땅콩이나 좀 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서 위화도 위치를 이제 추적을 하는데 저 25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저 위치와 지형 예. 이 25번의 기록이 제가 위화도의 위치를 새롭게 비정하는데 결정적인 증거 자료가 됐던 겁니다. 예. 그러면 저 많은 기록들이 등장을 하는데 저 사서에서는 위화도를 대체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위화도와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위화도는 예.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자, 여기 지금 제가 전 전장 위화도에서 찍은 건데 지금 우리가 보는 위화도는 365일 물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걸어서 갈 수 없습니다. 배 타고 가야 됩니다. 하류에 있으니까 물이 이제 막 밀려 내려오니까 넓죠 또. 강물이. 넓죠. 근데 지금 보다시피 저렇게 말라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 건기에는 걸어서 갈 수가 있다. 아. 그런데 그 거리가 7, 80보다. 그러니까 300m가 안 되는 겁니다. 1보가 2걸음이기 때문에 한 뭐 많이 잡아야
뭐 150m인데 7, 80 보면 300m가 안 되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걸어갈 수 있는 곳이다라는 것이 일단 충격입니다. 그러네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압록강을 걸어간다는 건 생각도 못 하거든요. 그렇죠. 걸어간다. 두 번째는 뭐냐면 본류가 아니고 압록강이 지류가 있다. 아, 압록강의 지류인데 지류 이름도 기록해 놨습니다. 굴포라는 지류랍니다. 압록강 본류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강줄기 지류가 있는데 예. 굴포라고 하는 지류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즉 굴포라는 지류에 물줄기가 세 개가 모이는데 예. 세 개의 물줄기가 모여서 이렇게 엮어서 돌아가는데 거기에 가운데 물줄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만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예. 지금 우리가 단동 그 압록강 가운데 있는 위화도는 걸어서 갈 수도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거기를 지류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압록강의 본류죠. 그렇죠. 황해로 들어가. 네, 모든 강물이 지류들이 개천물이 들어와 가지고 압록강으로 모여서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황해에 들어가는 거니까 본류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류도 아닌 본류입니다. 그다음에 세 개의 물줄기가 엮여서 가는데 가운데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 지금 거기는 하나의 물줄기가 가는 곳이지 그렇죠. 세 개의 물줄기가 와가지고 합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서에 기록된 뭐 이보다 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 세 개의 내용만 봐도 지금의 위화도는 문제가 되고 당연히 이거는 역사적인 위화도가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직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실록에서 위화도에 관련된 언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단순히 우리는 이제 그동안에 그 이성계 위화도 회군 정도의 그런 지명으로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위화도가 대체 지금 뭐 걸어서도 건널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세 개의 강줄기가 모여 있는 곳이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위화도의 PPT를 준비했죠? 예, 위화도의 위치를 보면 볼수록 이제 더욱 경악을 하게 되는데 예, 지금 제가 이제 위화도를 비정한 곳인데 기록에 뭐가 돼 있냐면 둘레가 7, 80입니다. 둘레가. 위화도의 둘레가 7, 80이고 면적이 300일 가리다. 소가 예. 300일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다. 어, 소가 하루에 갈 수 있는 밭을 갈 수 있는 면적이 2,000평이랍니다. 예. 2,000평인데 300일 가리면 60만 평입니다. 60만 평이요. 제가 지목한 저 위화도에 예. 그 섬의 개념이죠. 삼면이 물로 쌓여 있고 한쪽만 육지로 돼 있는 예. 부분, 예. 그 부분의 면적을 한번 계산했습니다. 구글 지도에서. 예. 저게 좀 헥타르로 표시되어 있는데 저거를 저기 평으로 계산하면 59만 9천 몇백 평이 나옵니다. 195.54 헥타르인데. 네. 그 60만 평이 나오는 겁니다. 거의 똑같네요. 네. 예. 그러니까 저기 조선왕조실록이 기록되어 있는 거하고 딱 맞는 면적이 나오는 겁니다. 위화도 면적하고 예. 기록에 있는. 기록에 있는 거하고 딱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더 충격적인 거는 위화도에 태조봉이 있다고 합니다. 예. 태조봉이라는 산봉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기 팽팽한 모래밭이죠. 예, 모래밭인데. 예. 그러니 아니 위화도에 태조봉이 있어? 태조봉만 있는 게 아니라 회군한 기념으로 거기에 봉우리 한 봉우리 옆에 흐르는 천 있잖아요. 개천 이름을 회군천이라고 줬습니다. 군대를 돌린 천이다. 예. 예. 그래서 태조봉과 회군천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권당이라는 행궁도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권당이라는 행궁은 오래돼 가지고 없어졌다고 쳐요. 예. 그렇지만 회군천도 뭐 그동안 비만이 와서 없어졌다고 쳐요. 하지만 태조봉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산은 네. 뭐 몇 년 만에 네. 또는 몇십 년 만에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있는 압록강에 있는 그 모래밭 위화도에는 아무것도 있는 게 없죠. 그렇죠. 지금 제가 저기 빨갛게 표시해 놓은 게 거기가 태조봉입니다. 태조봉의 위치인데 전체가 평평한 들판이고 예. 거기만 249m의 태조봉이 있습니다. 그럼 눈에 확 띄겠네요. 네, 눈에 확 띕니다. 그래서 그 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위화도의 이러한 몇 가지 사항들을 보면 예. 지금의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단동 압록강의 위화도는 누가 봐도 가짜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위화도의 결정적 어떤 그 증거로서 태조봉과 회군천을 말씀하셨는데 그 태조봉 사진이 있죠? 예, 있습니다. 예.
예. 예, 이겁니다. 지금 그 아까 제가 그 태조봉 표시를 해놓은 곳을 예. 저 위화도 현장에서 찍은 겁니다. 저 봉우리가 제일 높은데 예. 보십시오. 아주 위험 있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딱 예. 봉우리 하나가. 예. 그러니까 여기 이 지금 옥수수 밭인데 예. 여기가 60만 평이면 5만 명의 군사가 주둔하는 게 아니라 50만 명도 주둔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옥수수 밭 자체가 지금 실제 위화도. 위화도에 들어가서 찍은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약간 섬이라는 것이 보통 평평한 땅이 아니라 예. 산도 있고 언덕도 있고 둔덕도 있고 밑에 이렇게 물이 흐르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위치에 점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좀 군대들이 주둔할 수 있는 바로 제가 이 사진 찍은 바로 뒤에가 이제 아까 걸어서 갈 수 있다는 예. 그 강줄기가 후돌아 나가는 곳인데 예. 저렇게 넓은 땅에 군대를 주둔하고 있다가 회군하면서 제일 높은 봉우리 하나를 이제 태조봉이라고 부르고 지금 현장에 가보면 이제 이렇게 휘돌아 나가는 그 물줄기 속으로 들어가는 강줄기 저기 개천이 몇 줄기가 있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회군천이라고도 불렀던 것이죠. 예. 그렇군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압록강 이 위화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 이제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압록강을 우리는 지금 저 백두산 쪽에서 발원해서 황해로 흘러가는 그 본류 한 줄기만을 압록강으로 대부분 이해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로 이 압록강을 본류뿐만이 아니라 지류도 함께 이해를 해야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선조가 임진왜란 때 피신했다고 하는 의주에 대한 또 지명의 이해를 할 수 있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저희 위화도는 아까 제가 이제 섬에 대한 설명을 좀 했습니다만 예. 실록에도 압록강은 강변지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 강변. 강변에 있는 땅이다. 그러니까 지금 저게 이제 강줄기를 흘러서 들어가는 그 변에 있는 땅이다라는 그 표현하고도 딱 맞고 예. 섬이라는 개념하고도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러면 압록강이 본류와 지류를 지금 얘기를 했는데 예. 그 당시에 생각하고 있는 압록강과 압록강의 본류와 지류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의주에 위화도가 있는데 위화도가 어디쯤 있냐라는 걸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라고 하냐면 압록강이 의주 활동에서 두 줄기로 두 갈래로 나뉜다고 합니다. 활동이면 지명 이름이죠. 네, 의주의 지명 이름입니다. 활동. 예. 근데 어쨌든 압록강 본류가 오다가 의주 활동을 지나는 거죠. 예. 의주 활동을 지나면서 여기서 물줄기가 두 갈래로 갈리는데 예. 하나는 의주성 밑으로 해서 흐른다. 예. 의주성 밑으로 흐른다는 겁니다. 예. 그럼 지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지도에서 의주는 어디에 있나요? 압록강 밑에 있죠. 네, 압록강 밑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의주성 밑으로 흐른다는 게 지금 의주성의 압록강의 밑으로 흘러야 되는데 밑으로 흐를 수가 없는 것이죠. 위로 흐르고 있는. 네, 위로 흐르고 있는 것이죠. 예. 한 줄기는 저기 의주성 밑으로 흐르고 예. 한 줄기는 의주 활동에서 서쪽으로 흘러서 예. 적강하고 이어진다고 합니다. 아. 적강은 지금의 애하입니다. 애하. 애하. 애하고 애하는 지금 저기 뭐 사진이 나왔습니다만 저 높은 산이 이제 봉황산입니다. 예. 봉황산이고 봉황산 바로 앞에 애하와 초하가 흘러서 만나서 예. 초하하고 만나서 애하라는 명칭을 가지고 쭉 내려오는데 그것이 내려와서 압록강하고 만납니다. 단동에서. 예. 단동에서 압록강하고 만나서 이제 황해로 들어가는 것이죠. 예. 그러면 자, 의주 활동에서 두 물줄기가 하나는 서쪽으로 적강으로 가서 지금의 애하로 가서 봉성에서 압록강으로 내려오고 예. 하나는 의주성 밑으로 해서 압록강으로 간다. 그러면 지금의 압록강입니다. 예. 그러면 의주가 어딘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지금의 압록강 위쪽이라는 얘기죠. 그러네요. 지금의 압록강 위쪽에 의주가 있어서 의주를 두고 옆으로 가고 밑으로 가고 예. 이렇게 해서 다시 단동에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때 본류와 지류를 봐야 되는데 본류는 활동해서 의주성 밑으로 흘러서 압록강으로 가는 것이 본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류는 활동해서 서쪽으로 가서 적강으로 이어져서 내려오는 것이 지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기에 나와 있는 저 애하도 압록강의 지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류만 딱 압록강만 생각해서 선만 이렇게 그어놓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압록강이 국경선이지만 거기에 들어오는 지류들까지가 전부 국경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압록강 본류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압록강은 백두산에서 발원해서 그대로 내려오는 강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 기록을 곰곰이 보면 의주 활동에서 나뉜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의 압록강 한 줄기는 지금의 압록강으로 들어오는 강줄기고 예. 한 줄기는 지금의 압록강으로 들어오기 전에 벌써 서쪽으로 꺾이는 물줄기면 예. 지금의 압록강 줄기로서는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해결해야 되느냐? 통화하고 환인에서 들어오는 강이 있는데 그게 지금의 혼강입니다. 예. 혼강이 통화를 거쳐서 환인을 거쳐서 압록강 수풍댐 앞으로 들어오는데 거기가 옛날에 의주 나루가 있었습니다. 글로 들어오는 그 강줄기가 압록강의 본류여야만 의주 활동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압록강으로 흐르고 의주 활동에서 서쪽으로 흘러서 적강하고 맞아서 내려온다는 말하고 딱 맞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압록강의 본류는 지금의 지도상에 그려져 있는 압록강의 본류가 아니라 밑에 부분, 그러니까 지금의 수풍댐부터 시작해서 황해로 들어오는 거기는 압록강 본류가 맞지만 예. 그 위쪽으로는 압록강 본류가 아니고 상류 본류는 다르게 예, 봐야 된다는 상류 본류는 지금의 혼강줄기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령성 그 예. 환인 지역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통화를 맞습니다. 거쳐가지고 예. 그러니까 통화 백산 통화에서 내려오는 그래서 환인을 거쳐서 들어오는 그 홍강줄기가 압록강의 본류고 예. 그 강줄기 홍강줄기가 와서 압록강과 만나서 흘러가기 때문에 예. 압록강이 국경선이다 했을 때 조선의 영토가 달라지는 것이죠. 뒤에 지도에 지금 말씀하신 그게 지금 그려져 있죠? 예, 있습니다. 뒤에 좀 기다려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뭐 여러 가지 필요 충분 조건들을 쭉 살펴봤는데 그럼 이제 역사적 현장으로서의 위화도를 좀 찾아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실록에 여러 기록들이 나오지만 연산군 일기라든지 또 뭐 정조실록이라든지 뭐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위화도의 위치를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한번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제가 지금 금방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의주 활동에서 두 갈래로 나뉜다고 했는데 예. 이게 지금 보시면 저기 오른쪽 상단에 혼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혼강 줄기에서 이제 갈리는 부분이 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한 줄기 강줄기가 지금 현재의 지명은 태평초진인데 예. 태평초진에서 강줄기가 들어와 가지고 반납강하고 북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물론 여기에 이제 산들이 쭉 있기 때문에 물줄기가 이렇게 흐르는 건 아닙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어떤 강의 흐름을 볼 때는 강물이 꼭 흘러가야 되는 게 아니라 국경의 개념은 강과 강이 연결되어 있는 곳까지를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압록강이 경기다 그러면 압록강 하나가 예. 계속 거기서 흘러가는 곳만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국경으로서의 압록강 그러면 압록강 하나만이 아니라 예. 그 강과 강이 산이 있든 언덕이 있든 서로 이렇게 연결돼서 갈 수 있는 그 선을 압록강이라고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건 뭐 여기서 논의할 사항은 예. 아니니까 다음 기회로 미루고요. 지금 그래서 반납강하고 북고하라는 강이 쭉 저렇게 이어져 있고 거기 산을 넘어가면 포석하가 있습니다. 예. 포석하가 있고 더 가면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대하가 있는 예. 것입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이제 다 이제 압록강의 지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한 줄기는 의주성 밑으로 해서 지금의 압록강으로 간다 그러면 예. 지금의 그 홍강이 내려와서 압록강하고 만나서 지금의 압록강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저렇게 강줄기로 표시되어 있는 저 사이가 의주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저 사이에 위화도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파란색으로 그려놓은 이 물줄기 그 예, 사이. 예. 그럼 지금으로 치면 북한 그 현재의 압록강 밑에 추정했던 의주가 지금 저 위쪽에 위로 올라가야 된다. 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어디냐 하면 제가 이제 지도에 표시를 해놨습니다만 예. 지금의 요령선 관전 만족 자치현입니다. 예. 그러니까 관전 지금 줄여서 관전현이라고 하는데 관전현 지형이
대략 저 물줄기에 그려놓은 거와 딱 일치를 합니다. 그러면 관전현, 쉽게 얘기해서 관전현에 예. 의주성도 있었고 예. 관전현에 위화도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의 요령성 관전현. 예. 예. 근데 이 위화도로 이제 실제 위화도로 추정되는 이 지역에 지금 뭐 이렇게 그 문헌상이나 또는 뭐 지도만 놓고 보신 게 아니라 아까도 뭐 처음에 뭐 실크로드도 건 20년을 답사를 하셨으니까 당연히 여기 뭐 수십 번 가셨을 거 아니에요. 가야죠. 예. 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사진을 직접 찍어 오신 거 했죠? 예. 요게 이제 우선 지도상으로 보는 이곳이 이제 그 물줄기와 예. 물줄기와 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총괄해서 예. 의주와 위화도가 있는 지역 범위를 지금 정해 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 안에 위화도가 있다라는 걸 표시했는데 요 지역이 지금 관전현 지역입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사진을 한번 볼까요? 예. 요게 무슨 사진이죠? 자, 이게 이제 그 위화도를 찾기 위해서 이제 장계에 보면은 이제 어떻게 형태가 되어 있고 어떻게 위치가 되어 있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했는데 예.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요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건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서에는 송골산이라고 나옵니다. 송골산. 송골산 굉장히 중요한 산입니다. 우리 역사의 지리에 있어서. 뭐 이제 동팔참을 갈 때도 송골산 기록이 나오는데 송골산 서쪽 끝에 대창산이라는 산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산줄기가 쭉 이어지다가 맨 끝에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쪽에서 동북쪽으로 30,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일식이 30리이기 때문에 90리 정도 떨어진 곳에 위화도가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지형이 어떠냐? 그러면 송골산이 험하게 오다가 딱 끝나는 지점에서 90리 되는 곳은 산이 평탄하다고 합니다. 그 높은 산이 없고 높은 산은 거기서 끝이 나고 그다음부터 얕음한 산들이 쭉 이어지는데 대략 90리 정도 가서 위화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것은 고속도로 변에서 이제 송골산이라고 생각되는 곳을 찍는데 지금은 중국에서 오룡산이라고 부른다. 오룡산. 네, 오룡산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오룡산이 저기 오른쪽 사진 밑에 있는 사진이고 거기 맨 왼쪽에 뾰족한 부분이 있죠. 뾰족한 부분. 그게 이제 사서에서 기록한 동북쪽 모퉁이에 대창산 소동이라고 있다. 그러니까 저기 이게 지금 북쪽에서 내려가면서 본 겁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본 거니까 저 끄트머리 뾰족한 뿔같이 생긴 것이 동북쪽이죠. 그러니까 그쪽에 동북쪽 모퉁이에 그 뾰족한 산이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직선거리 동북쪽 방향으로 90리 되는 곳에 위화도가 있는데 산들이 다 나지막하고 평탄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산 부분에서 찍은 겁니다. 동북쪽 방향을 위에 사진이. 그러니까 지금 요 밑에 있는 사진에 그 산맥 쭉 내려가는데 제일 마지막 왼편 가운데 지금 사진 쪽으로는 위치가 가운데 약간 왼쪽이죠? 그렇죠. 그 뾰족한 부분. 그걸 지금 말씀하신 거고. 거기서부터 동북쪽으로 90리가량 가면 위화도가 있다. 근데 산이 전바로 평평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 저 뾰족한 산이 있는 그 앞에 위치에서 찍은 산이 바로 위에 있는 사진입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보시다시피 송골산이라고 보는 것이 높은 산이라면 여기 완만한 산이죠. 구릉지처럼 되어 있는 완만한 산들이 저렇게 쭉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하고도 정확히 맞아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죠. 지형 설명이.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요 산. 그 다음에 이제 그 위화도를 얘기를 하면서 위화도가 60만 평의 땅이니 얼마나 농사가 짓기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선은 국경지대를 항상 공안지 정책을 써서 비워둡니다. 왜 비워두냐면 이 중국인하고 붙어 있으면은 국경 분쟁 문제가 생기고 또 월경하는 사람도 생기고 뭐 다시 또 추수해서 잡아와야지 또 중국이 넘어오면 또 잡아다가 또 줘야지 이러다 보니까 이 대국을 대하는데 껄끄러움이 너무 많으니까 항상 또 거리를 두게 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조선인이 비워놓으니까 공안지 정책을 하니까 중국인들이 들어오긴 좋은 거죠. 무단 침입하기는. 그러니까 위화도도 그런 개념입니다. 국경지대에 있는 땅이니까 60만 평의 옥토니까
국경지대로 뛰어오는 조선의 입장보다는 중국인 입장에서 보면은 놀고 있는 땅이니까 예. 조선인도 없으니까 우리가 가서 농사를 짓자. 그래서 농사를 매번 짓는 게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어디에 중국인이 있냐? 마이산 근처에 와서 중국인들이 있다가 예. 위화도에 와서 농사를 짓는다는 겁니다. 아, 그런 기록이. 예. 예. 그러면 마해산하고 위화도는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마해산에 있다가 위화도에 와서 농사를 지니 이 중국인들이 와서 농사를 못 짓게 쫓아냅시다. 그래서 이제 쫓아내는 일도 벌어지는데 예. 그 마해산이 바로 어디냐? 예. 지금의 이제 관전에서 위화도로 가는 그 길입니다. 아까 그 평평한 길. 예. 그 평평한 길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 예. 호산이 나옵니다. 예. 우리가 지금 뭐 그 고구려의 박작성이 어디냐 그러면은 지금 호산산성이 박작성이다. 그런데 호산산성이 있는 호산입니다. 지금 저 이제 편말에 보면 요령, 관전, 호산이라고 돼 있죠. 예, 이제 관전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호산산성은 이 반대쪽에 있는 것이고 예. 호산산성에서 관전으로 들어가는 이제 성도인데 예. 거기에 호산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호산을 설명하는 소개를 보면 예. 옛날에 원래 명칭이 그거죠. 원명이라고 호산 원명 마이산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호산이 마이산인 거네요. 예, 옛날 조선시대 때 마이산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서기록에 중국인들이 마이산에 와서 진을 치고 있다가 위화도에 와서 농사를 진다 하는 부분하고도 딱 매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여기까지 와서 진을 치고 있다가 농사 때가 되면 몰래 위화도에 가서 농사를 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래 조선의 영토였는데 그렇죠. 조선의 공한지 정책으로 인해서 그렇죠.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농사 짓고 몰래 도망가기도 하고 이런 지역이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이 요 영빈령. 예. 예. 이 영빈령은 사서 기록에는 없습니다. 예. 사서 기록은 없는데 현장 답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 아주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위화도하고 붙어 있는 섬이 검동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섬이 이렇게 붙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강줄기가 세 개로 흘렀는데 가운데가 위화도고 바로 위가 검동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줄기가 S자로 흘러가면 위에 있는 섬은 검동도고 밑에 있는 섬은 위화도인 거죠. 그런데 검동도가 위화도의 위에 있는 검동도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검동도로 다닌다고 합니다. 압록강을 오가는 모든 사신들은 반드시 검동도를 통해서 다닌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위화도를 통해서 다니는 게 아니라 검동도를 통해서 다니니까 검동도가 옛날로 말하면 지금의 국도였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요것이 지금 어디 있느냐면은 위화도 바로 위에 검동도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 지역을 갔는데 예. 그 지역으로 지금 국도가 나 있습니다. 아. 위화도에는 길이 없고 위화도의 위에 있는 검동도로 지금도 길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검동도로 지나가는 길인데 여기가 지금 고개입니다. 예. 아까 그 호산에서부터 위화도까지 가는 데는 4개의 고개가 있습니다. 예. 4개의 고개가 있는데 맨 마지막 고개가 바로 검동도에 있는데 예. 고개 이름이 영빈령입니다. 손님, 사신을 맞이한다는 뜻이네요. 사신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고개로서로 마지막 고개니까 예. 이때부터는 평평합니다. 평평한 평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놔종 나와서 손님을 맞이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검동도로 모든 사신들이 지나다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서 기록이 바로 저 영빈령이라는 고개 이름으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 영빈령이 있는 이 위치가 검동도면 예. 반드시 그 밑에가 위화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화도가 밑에 있고 바로 이와 같은 영빈령이 있는 검동도가 위에 있으면 역사적 기록하고도 정확히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